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자폐성장애 1급 22살 난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여태껏 아이 엄마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혼자서 회사까지 다니며 아이를 돌봐야 하니 막막하네요. 제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할 때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출퇴근 시간은 각각 1시간입니다. 바우처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복지관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자폐성 1급 성인도 받아주나요? 한 달 이용료는 얼마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루 일정을 짜는지, 무엇이 최선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연은 나와 있지 않은데 22살 난 아이를 여태까지는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돌보셨는데 갑자기 아빠가 혼자서 본인 사회생활, 그 회사 생활도 하시면서 돌보시게 됐대요. 뭐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으니까 어머님한테 정보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근데 별로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사연이 뭐 그냥 헤어지신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더 큰 일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맡게 되셨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질문에서 너무 막막함이 막 느껴져요. 근데 이제 뭐 정보가 조금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다, 하루 설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맞아요. 얘기를 안 자폐성 장애 해주셔서 1급이라고만 근데 표현하셨고 뭐 보통은 뭐 이 아이가 본인이 아버님이 생각하셨을 때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그거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아니면 뭐 이 친구가 그러면 졸업하고 뭔가 텀이 있을 때 뭐를 했다, 뭐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뭐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복지관에 가서 뭐를 했다, 이 정도의 정보를 좀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정보가 없는데, 노원은 그러니까 지금 활동보조는 노원이 최고의 정보야. 예, 노원이라고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또 노원구청에 전화를 해봤잖아요. 이 사연 때문에 와우.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노원은 활동지원 추가급여가 없대요. 보통은 구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보조 바우처가 있는데 거기에 구마다 추가로 뭐 우리는 15시간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있는데 노원은 그게 없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자녀분이 아무데도 안 가고 있어, 지금 아무데도 안 가고 있으면 그 노원에 요번에 새로 생긴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새로 오픈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어서 뭐 뇌병변 친구들 받는 반, 그 다음에 발달장애 받는 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비전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큰가 봐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도 있어요. 거기를 가도 되고, 그래서 인프라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단지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내가 가 있는 시간에 얘를 그냥 맡아줄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면 돼요. 지금 비전센터는 자리가 많이 남았대요. 거기는 새 건물이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생교육센터를 갈 때의 비용과 비전센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아버님이 비용을 또 물어보셔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는 보통 그냥 밥값까지 해서 30만 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전센터도 거의 비슷해요. 거기 주간보호센터니까 거의 비슷해요. 20만 원에서 조금 더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주간보호센터라고 우리가 그 시설인가를 받은 곳은 송영 서비스가 돼요. 그러니까 데려오고 왔다 갔다. 내가 가까운 곳, 왜 우리 특수학교에서 버스 탈 때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 송영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그게 하시면 돼요. 좋겠다. 그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거기 아마 주간보호센터는 되게 다 되거든요. 뇌병변 친구들도 있으니까 왠지 될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이 지금 이게 평생교육센터를 보내는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송영 서비스가 안 돼서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대신에 평생교육센터는 뭐가 좋으냐면 그 5반이 있는데 그 5반에 그러니까 이제 6명씩 이렇게 30명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2명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담임이 약간 한 반에 2명인 거죠. 근데 하여튼 평생교육센터는 그 구에서 최중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는 데고
주간보호센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비전센터는 처음 생긴 곳이니까 지금 이제 대상자도 많이 없대요. 티오가 많겠네요. 네네, 들어갈 많이 수 있는.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보낼 곳이 필요해. 그럼 여기를 가세요. 여기를 가시고 활동 지원은 이제 아버님이 9시까지 출근하려면 8시에는 저기 본인이 나가셔야 되니까 활동 지원사가 7시 반쯤이나 8시에 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송영 서비스가 되면 거기까지 가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사가 다시 이제 5시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 뭐 가까운 집 앞에 이제 송영 서비스가 되면 그 저녁에 활동 지원 서비스가 와서 그 친구랑 같이 뭐 이제 씻고 아빠 올 때까지 밥 먹고 기다렸다가 아빠 오면 그 활동 지원사는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급한 불을 끄실 수 있어요. 여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던가. 근데 이 친구가 직업 생활이 가능한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어느 정도 뭐 그런 어떤 어려운 행동도 없고 이렇다. 아버님이 보시기에 그러시다고 하면은 직업 생활을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어쨌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안정적인 구심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업 생활은 사실 22살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저는 아버님이 지금 당장 이 아이랑 내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어디 안정된 곳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냥 여기를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되게 좋아하는 주간활동 서비스가 제가 여기 그 부모회 알아보니까 그쪽 엄마들은 주간활동 서비스 선호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이유는 알 것 같지만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평생교육센터도 지금 자리가 있고 여기 그 비전센터도 있는데 평생교육센터는 지금 여기 노원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는 부모연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요번에 수탁받은 곳에서 3개월을 보고 평가 기간이 있대. 사실 원래는 평생교육센터가 우리가 머리 깎아서 서울시하고 투쟁해서 만들 때는 아이들 상태를 보지 말고 무조건 최종중 받아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석 달을 보고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테스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센터는. 그런데 비전센터는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비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원 부모회에서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자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송영 서비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송영 서비스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활동 지원사가 하면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활동 지원사 그 기관에다가 뭐 운전이 가능하거나 그러니까 그 비전센터가 있으면 아버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차로 가는 게 더 기동력이 좋겠다. 그러면은 운전이 가능한 활동 지원사를 구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노원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물론 우리 법인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족지원센터에 일단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아이한테 필요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 정보를 많이 줘요. 뭐 프로그램도 하니 뭐 또 하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는 뭐 보통 한 번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주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뭔가를 할 때 그 정보를 나한테 좀 달라 이러면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뭔가 그 노원에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래서 거기 이제 잘 아는 분한테 제가 또 연락을 해놨어요. 혹시 아버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전화번호를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노원구청에 장애인과에 전화하셔가지고 요번에 새로 생긴 발달장애인 비전센터 주간보호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문의해서 일단 거기를 놓고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이 좀 안정되잖아요. 안정되면 그 다음에 비전센터에다 적을 두고 직업생활 하면 돼요. 그렇잖아. 맞아. 거기 뭐 만약에 직업생활 해야 되는데 오후에 자리가 있어. 그러면 오전에 비전센터 갔다가 오후에 거기 갔다가 거기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되고 아니면 그렇게 같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같이 이용하면 돼요. 그냥 이용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오전에 일을 한다. 그럼 오전에 일하는데 갔다가 비전센터 오후에 갔다가 활동보조사랑 같이 집에 와서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활동보조사가
이 당사자분 신변 자립도 지원해주지만 뭐 가사 서비스도 지원해줘요. 맞아요. 필요하잖아.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음. 이렇잖아. 청소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적다 싶으면, 그러니까 직업 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 더 주잖아요. 추가 시간을 더 줘요. 그 활동보조 시간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버님이 지금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천차만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원은 대충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어떤 중은 60시간짜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지금 60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 그냥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 기반이 나밖에 없어. 근데 혼자서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시간을 더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거를 이의 신청을 그 동사무소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보조 나 시간 더 늘려줘 해가지고, 그래서 모르면 일단은 무조건 구청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추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노원이 장애인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프라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워낙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근데 이제 지금 아버님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아버님이 나시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그런데 어쨌든 아버님이 원하시면 제가 전화 연결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고기 비전센터 먼저 한번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버님은 꼭 그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매니저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일 먼저 가야 될 때는 가족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활동지원이 연결돼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주민센터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이런 어떤 신청부터를 만약에 다 새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 가족지원센터에 우선 한번 들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비전센터랑 활동지원 서비스만 받아도 충분히 하루 설계가 될 것 일단 한숨 같아서. 돌리실 수 가족지원센터는 아마 연락하시면 필요하면 가정 방문도 가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기가 어렵거나 너무 모르겠으면 그냥 방문 상담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라고 하시고, 가족지원센터에서 만약에 활보 서비스가 지금 활동보조 서비스가 바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맞아. 물론 근데 그거는 맞아. 자부담, 뭐 물론 우리가 활동보조도 자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가족지원센터에서 연결해주는 것도 자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혼자 돌보게 됐으니까. 그리고 저도 만약에 이 친구가 직업생활 할 수 있는 정도여도 전 조심스럽지만 일단 비전센터를 먼저 가보시길 권유드리는 게, 아이한테도 갑자기 환경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잘 지내던 친구들도 가정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되게 힘들어해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장애가 없는 분들도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주로 날 돌봐주던 주 양육자의 부재가 생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 친구에 대한 자녀긴 하지만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갑자기 자기를 많이 이해해주고 케어해주던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되게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말로 표현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직업생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선배님 말씀처럼 전 초반에 이 친구가 지금 변화된 환경, 아버님과 이제 둘이 지내게 되는, 그리고 뭐 활동보조인이 뭐 새롭게 또 만나게 되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모든 게 좀 다 적응된 다음에 처음 차근차근히 반일제부터 근무를 할 수 있으면 근무를 나가고, 근무를 안 하고 아이는 그냥 여기 이 생활이 나한테는 맞는 것 같고 이 친구도 뭐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고, 약간 또 평생교육센터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연한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 중이에요. 그거를 3년을 없애달라고 요구 중이긴 한데, 비전센터는 따로 없는, 그러니까 요즘 주간보호센터가 저는 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연한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뭐 그게 이렇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TO가 많아요. 자리가. 요즘엔 주간보호센터가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뭐 만약에 내가 비전센터를 뭐 정말 잘 다녔어, 그럼 그 다음에 주간활동 해도 되고 평생교육센터 가도 되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다닐 수 있는 연한에는 너무 그게 연연해야지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어쨌든 아버님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녀도 안정돼야 되고 아버님도 안정적으로 지금 직업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그때고, 그리고 가족지원센터가 좋은 게 동료 상담이 있잖아요. 맞아요. 같은 부모 상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내가 뭐 그러니까 아주 정말 소소한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 활동보조 중개 기간은 어디가 잘하나요? 뭐 이러면 또 알려주고 왜 우리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활동보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금의 형태가 서류상으로 한부모 가정이시면 더 추가 서비스가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그리고 맞아요. 맞벌이여도 추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예를 들면 한부모인데 직장도 다닌다. 그럼 분명히 이의 신청이 아니고도 아버님이 재직증명서라든지 본인의 한부모 서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 일단 받을 수 있는 추가 급여가 생겨요. 근데 이의 신청도 저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의 신청해서 안 되면 말지 뭐 하는 마음으로 그 신청을 해가지고 저는 이의 신청해서 추가 시간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확보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번 얘기하고 있지만 막 댓글도 보면은 이런 서비스 너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서비스 지금 정보를 많이 알기만 아시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되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이렇게 성인들이 갈 수 있는 센터들도 있기 때문에 노원은 진짜 그야말로 인프라도 많고 노원이 저는 아버님이 꼭 부모 알아보셔가지고 부모에 가입하시면 좋겠는 게 부모에서 그 노원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아버님들 자조 모임도 있어요. 노원 부모의 자체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네, 저희 동네도 그렇게 장애인 노원에 비하면 장애인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아버님들끼리 자조 모임 그거 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셔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아버님들이 케어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저희 동네는 그래서 진짜 아버님들끼리 그 자조 모임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 몰랐는데 어머니들은 서로 그렇게 약간 대면 하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는 사이인데 매주 그렇게 아버님들끼리 취미생활을 같이 하신다고. 그리고 난 노원이라고 생각나는데 내가 아는 노원은 이게 이분이 종교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일요일에 그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언니도 본인은 기독교가 아닌데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아이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보낸대요. 그것도 방법이다. 아버님. 그러면은 주말은 아버님도 주말에 좀 내내 쉬시고. 보기 힘든데 뭐 예를 들어 하루 정도는 얘가 또 거기서 또래도 만나고 이러면 또 즐거울 수도 왜냐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말한 센터들은 주말은 운영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주말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그 되겠네요. 일요일에 아침에 애를 데려다주고 뭐 한참 있다 데리러 가면 된대요. 거기서 뭐 예배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시험도 하고 뭐 밥도 캠프도 먹고. 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혹시 뭐 맞으시면 그런 어떤 이런 종교 이런 데도 알아보셔도 괜찮아요. 네. 아버님은 꼭 혼자 알아보시다가 어려우시면 꼭 사연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뭐 만약에 필요하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되니까 거기다 띄워주시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앞으로 안 되고. 앞으로 사연 주시는 분들은 다 지역을 쓰시겠다. 지역을 아는 순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지역을 달라져. 아니까 너무 맞아. 이게 좋은 거예요. 지역이 가장 큰 그러니까, 정보다. 혹시 뭐 이제 사연 이거 이제 방송 나간 거 보시고 뭐가 궁금해 하면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주시면 뭐 제 전화번호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거 더 답변해드리고 뭐 이런 거는 네 사실 뭐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드리니까 네 아버님 힘내시면 좋겠어요. 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